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착석하시고요. 네, 감독님부터 관객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 마디씩 하시고 배우분들도 인사 한 마디씩 하시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화란 연출 맡은 김창훈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보러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영화 재미있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하고 또 떨립니다. 많은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란에서 연기 역할 맡은 홍사빈입니다.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재밌는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직원 역할을 맡은 배우 송중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3주까지 많은 분들께서 객석을 채워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각자 다르겠지만 좋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란에서 하얀 역할 맡은 김형서입니다.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희소식을 하나 안내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파란 쪽에서 굿즈를 5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 5분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할 텐데요. GV가 끝나고 나면 무대로 와주시면 감독님께서 직접 좀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자분들의 질문을 많이 빼앗지 않으려고 합니다. 초반에 한두 개 정도의 질문만 드리고 여기가 너무 넓기 때문에 1층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질문들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끌림과 매혹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어떤 끌림이 있으셔서 구상을 하게 되셨는지, 어떤 매혹을 느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분들께서는 그 시나리오를 읽고 이 작업에 참여하셨을 건데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각자 맡으셨던 캐릭터에 어떤 점이 끌리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끌림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시나리오를 쓸 때 글쎄요. 그러니까 삶을 다루는 삶이 만약에 모양이 있다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제 이런 걸 영화로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끌렸었고, 그리고 그 세계 안에는 진정한 의미의 악인도 없고, 진정한 어떤 피해자도 없고, 어떤 선과 악의 경계가 흐릿하고 이제 이런 지점들을 표현할 수 있는 영화였고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예, 홍성현 배우님. 저는 일단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 영규라는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또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는 그 과정이나 이제 변해가는 모습들에 많이 매혹이 됐던 것 같고요. 배우로서 오로지 제가 이 작품이 끌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는 20대 배우로서 너무 하고 싶을 만한 역할이었고, 당연히 제가 앞으로 배우함에 있어서 되게 저한테 큰 인장 하나를 새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알 수 없는 믿음 같은 게 있어서 꼭 참여하고 싶었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함축적으로 영화에 보여지는 컷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같은 고통을 가정폭력이라는 같은 고통을 겪은 영규와 치건이라는 두 친구가 같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다른 선택을, 다른 인생을 사는 그 지점에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처음에 대본을 읽었을 때 영규는 눈 옆에가 찢어져 있는 상처, 치건이는 귀가 떨어져 나간 살점이 찢겨져 나간 그 상처가
모든 걸 다 대변해 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확 끌렸고 이 대본이 주는 묵직함과 씁쓸함이 시네마적으로 잘 표현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게 끌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일단 그냥 대본을 받았을 때 읽을 때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너무 고요하지도 않은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러함이 되게 좋았고 캐릭터들도 너무 입체적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하얀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서 더 열정을 가지고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관객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손을 들어주시면은 예, 가운데 가장 먼저 손 들어주시면 하나, 둘, 셋. 예, 중간에서 세 번째. 예, 손 들고 계시네요. 검은 옷 입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이번 영화가 관객들에게도 제작자분들에게도 되게 도전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직업 환경들을 연기할 때 레퍼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번 영화를 준비하면서 보게 된 레퍼런스가 됐던 작품들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부터 여쭤볼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생각나는 대로. 레퍼런스를 촬영이 시작할 때 이 영화를 레퍼런스 삼아서 해야겠다 한 건 딱히 없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작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무례한이라는 영화였고요. 기자님들과의 인터뷰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무례한에서도 김남길 선배님께서 전도연 선배님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다가갔지만 저 사람을 마음에 품은 것인지 직업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 지점이 미묘하게 풀렸던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그 영화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었고 워낙 걸작이라서 그런 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화란에서도 그 지점이 저는 좀 보였었어요. 그런 치건이가 영규를 구원해 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게 구원인지 망치는 건지 뭔가 이 아리까리한 전문용어로 아사모사라고 하죠. 네. 그 말을 대체할 수가 없어서 그 지점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대본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무례한이라는 영화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었어요. 레퍼런스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제가 보충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완전히 동의하는 말인데요. 그 치건이라는 인물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말로 규정이 잘 안 되는 것이 인물의 대단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배우는 이거를 해내신 거잖아요. 네. 이 역할을 하시면서 치건이라는 인물을 연기하실 때 송중기 배우님 본인은 어떤 점을 좀 의식하면서 혹은 생각하시면서 하셨나요? 연기를 할 때요. 예. 일단은 프로그래머님께서 너무나 과찬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해냈다는 표현이 참 써도 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치건이를 만나봤다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저는 치건을 연기할 때 인터뷰 때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홍사빈 배우가 연기하는 연규를 우선 첫 번째로 두고 홍사빈 배우가 현장에서 어떤 연기를 할지 모르니 홍사빈 배우가 준비해온 톤에 저는 좀 따라가자, 리액션만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좀 치건이처럼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는 살아있는 시체라는 좀 말을 많이 썼었는데 조금 가만히 있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빈이가 하는 연기에 리액션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일했었습니다. 네.
그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잘 연기하는 명배우는 액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연기를 잘 듣는 것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말이 지금 문득 생각납니다. 예, 네. 그럼 홍사빈 배우님 혹시 말씀 레퍼런스. 일단은 이 작업을 하면서 또 이제 하기를 원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는 꼭 열심히 애써서 굉장히 연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연기를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한 소년이 성장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 소년이 가진 소년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굉장히 연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고 현장에 와서 송중기 선배님 말만 따라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레퍼런스를 최대한 안 보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조금 봤던 거는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나다니엘 블레이크라고 절대 연기하지 않음에도 절절한 구석이 있는 그런 포인트를 제가 애써서 좀 그래도 발견하고 찾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예, 김원수 배우님. 저도 레퍼런스를 막 찾아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 캐릭터 연구를 할 때는 사실은 제 고등학생 시절을 가장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허세, 아이들의 욕망 이런 걸 좀 많이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과 얘기 많이 하면서 화연이가 어떤 아이일까라고 자신과 함께 이제 토론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문 받을까요? 예, 앞쪽하고 그 다음에 두 번 뒤에 계신 분 이렇게 순서로 가겠습니다. 예. 안경 쓰신 남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께 너무 영화 잘 봤습니다. 그 감독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많은 신체 부위 중에 귀랑 그리고 눈 주변에 있는 상처를 정한 거를 왜 그랬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배우분께서 손톱을 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많은 신체 중에 왜 선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처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 삶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부모들 어른들에 의해서 생긴 상처인데 이 상처가 가려지는 상처가 아니길 바랬어요. 가려질 수 없고 지워질 수도 없는 상처이길 바랬고, 그렇다면 이건 얼굴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얼굴에 있는 상처로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손톱에 대해서 사실 이제 시나리오를 쓸 당시에는 손톱을 왜 손톱인가에 대한 자기 직관에 좀 의존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손톱을 뽑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다 쓰고 그 영화를 또 만들고 나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 이제 손이라는 거는 어떤 행위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인물들도 어떤 자기의 행동을 하고 있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손톱을 선택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저 뒤쪽에 마이크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대각선 쪽으로.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지금 3번째 보는데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부분이 보이고 새로운 감성이 들게 되는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치건이 영화 내내 연규에게 주려고 상자를 만드는 것 같았는데 그 마지막에는 낚싯바늘이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저는 그 낚싯바늘을 치건이 연규가 그 마지막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넣었고 또 넣은 순간부터는 연규에게 상자를 주려던 생각을 약간 포기한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치건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낚싯바늘을 상자에 넣었을지, 그리고 상자를 끝까지 연규에게 주려던 거는 맞았을지, 연규가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면서 기다렸을지에 대한 연출자이신 감독님과 배우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와, 영화를 3번 보셨는지 질문 퀄리티가 네 감사합니다. 거기 앉아 계시지 말고 여기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연규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규를 위해서 이건 만든 상자가 맞지만 그리고 낚싯바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직원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직원 스스로의 부의식이고 내면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 상자를 만들어서 이 낚싯바늘을 넣어준 거기도 하나. 동시에 이제 양가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에 저는 이제 연규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했지만 끝내 이제 보여주기를 망설이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에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연출자의 의도로 흘러가는 컷들이 많아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임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보여지는 컷들은 감독님의 연출자의 시선에서 아무래도 그 콘티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자는 무조건 주고 싶어서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고 제가 더 중요시 여겼던 점은 그 낚싯바늘을 빼고 줘야 되는지 넣고 줘야 되는지였던 것 같아요. 예, 찍으면서 그게 치건이가 답을 못 찾아서 저도 치건이라는 인물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참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 이게 도와주는 건지 아닌 건지라고 아까 되게 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촬영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연규를 300만 원 주면서 도와준 건데 이게 실제로 도와준 건가? 얘를 더 망친 건 아닌가? 나는 진짜 선한 의도로 도와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얘를 더욱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된 거 아닌가? 그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그 지점이 그 상자 안에 있는 바늘, 이 낚싯바늘이 들어있는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끝까지 결론은 관객분들께서 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또 관객분들께 맡겨야 되는 목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관람하신 것에 관한 상세한 상응이 되었기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저 중간에 계신 여성분과 그 뒤에 계신 남성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영화 굉장히 잘 봤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 한국 사업 영화들은 제목을 봤을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이 영화의 내용이 조금 상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화랑이라는 영화는 제목을 봤을 때 사실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이게 어떤 의미로 감독님께서 이런 제목을 지어주셨는지 딱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진 않더라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빠르게 좀 찾아보니까 뜻이 이제 네덜란드라는 뜻과 재앙과 난리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감독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실제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어떤 의도에서 이런 제목을 짓게 되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처음에 프로그래머님께서 이제 끌림이라는 주제를 먼저 말씀 주셨는데 그 화랑이라는 제목에 어떤 끌림이 있으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정확히 그 두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사용했던 제목이 맞고요. 저 처음에 제목을 정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쓰거나 글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직관에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화란이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부터 그 네덜란드의 화란을 알고 있었고 이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 안에서 제목을 처음부터 짓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연규가 가고 싶은 곳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였을 때 연규의 이상향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꾸 머릿속에 화란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어요. 화란은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를 연규가 가고 싶어 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생의 시점에서 서칭을 이제 해봤을 때, 이 연규라는 학생이 이걸 정말 깊이 있게 아주 파헤치지 않았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접근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복지도 되게 잘 돼 있다 그러고 어떤 풍차나 튤립밭 같은 그런 동화적인 이미지가 고등학생 입장의 유토피아로서 꿈꾸기에 굉장히 적합한 곳일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또 동시에 화란이 어감이 주는 어떤 느낌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없을까라고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재앙이나 난리를 거는 말이라는 걸 발견을 해서 이게 어쩌면 이 영화의 제목이 될 운명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객분들께서 찾아보셔야 되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저도 했는데 그렇게 개입을 하셨을 때 관객분들께서 더 이 영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을까, 더 이 영화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관객님 네덜란드 가보셨어요? 제가 네덜란드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최근에 이제 취리 영화제를 가는 길에 암스테르담 공항을 경유했습니다. 결국엔 그뿐. 갔다 왔습니다. 갑자기 궁금했어요. 그건 좀 궁색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잃을까 매우 두렵습니다. 뒷부분에 약속드린 대로 마이크를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꼭 이 굿즈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혹시 몇 번째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잠깐 헷갈려가지고. 지금 제 생각엔 5번째이신 것 같은데. 제가 딱 5번째인가요? 네, 5번째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걱정은 질문 듣기 전에 그 티셔츠가 맞는 게 있을지가 좀 정신이 푸신 것 같아서 그 걱정 일단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네, 5번째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좀 영화 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사실 제작이나 기획 단계에서 리스크가 있는 이야기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인물들의 갈등이나 인물 관계나 유대감이 나왔던 겹쳐졌던 영화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되게 좋은 결과물이 나왔고 칸에서도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선택이 되었는데 어떤 것들이 좀 부각되고 다르게 표현돼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됐는지 감독님과 연기하신 각 배우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에 어떤 것들이 부각돼서라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이신지가 제가 좀 헷갈려서요. 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겹쳐졌던 영화들이 많았는데 뭐 예를 들면 레옹부터 아저씨, 다만악에서 도와줘서나 뭐 임시연 배우님 나왔던 영화가 뭐였죠? 불안당 같은 영화들도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좀 달라서 이 영화가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만의 어떤 특장점을 정리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이제 느와르 영화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애초에 느와르를 만들겠다라고 접근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영화는 느와르이고 보통의 느와르 영화라고 한다면 이 어떤 남성 사회의 권력 구조나 그런 어떤 욕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화란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냥 환경처럼 영화 바깥으로 물러나 있고 오히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런 어떤 세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한 소년이 어떤 욕망도 아니고 그냥 작은 소소한 희망 하나를 안고 발버둥치다가 이런 세계에 들이면서 좀 어두운 방향으로 성장하는 이야기고 결국 환경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배우분들 중에 혹시 송중기 배우님께서 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네, 질문 처음에 해주실 때 참 제작자분들이나 저희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참 와닿는데요. 와닿는 이유가 사실이라서 와닿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작품을 배우가 선택할 때 제가 그 작품을 대본을 처음 읽을 때 그 대본을 결정할 때 그 당시에 제 생각과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요새 봤던 대본들이 제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인 제 취향에서 이렇게 다 비슷비슷할까 영화의 흥행 공식에 다 짜여져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조금 지루함을 느끼던 차였어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그건 틀리고 맞은 게 아니고 다른 거니까 그럴 때 이 화란이라는 대본을 받고 굳이 예를 들면 치건이가 저수지에서 영규에게 말하는 장면을 볼 때 초고에는 대본이 A4 용지 2장 반 분량으로 재대사였거든요. 영화 상업 영화에서 그렇게 A4 용지 2장이 넘게 연극처럼 연극 대사처럼 하는 그런 장르는 리스크가 크겠죠. 쉽지 않죠. 하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고 약간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후회할 것 같았어요. 지금 안 하면, 지금 제 나이에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았고 마지막으로 좀 길어진데 얘기가 영화가 무조건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좋지 않을 때가 많을 수도 있죠. 예전에 프로파간다처럼.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한 소년과 가정폭력을 당했던 그리고 성장하지 못한 한 청년, 치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해보고 싶은,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네마 안에서 잘 풀 수 있을 이야기일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호사빈 씨와 김영석 씨에게 그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정현 씨. 비교적 좀 쉽게 답을 해주실 수 있을 만한 너무 길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비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처음으로 이렇게 큰 플랫폼에서 연기를 하는 건데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 다른 배우분들이랑 서로 호흡하는 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점을 김영석 배우님과 홍사빈 배우님과 같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이렇게까지 비중이 있는 역할을 맡은 게 사실 처음이라서 되게 많이 겁을 먹었었는데요. 사빈 선배님, 사빈 오빠가 처음 들어봤어요. 사빈 선배. 갑자기. 근데 물론 데뷔 선배고 저보다 선배지만 형서 씨가 오빠라고 갑자기 친한 척을 지금 엄청난 소름이 돋았어요. 갑자기. 사람 많으니까 1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좀 지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빈이가요 되게 많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정말 선배로서 저에게 정말 가르침 많이 받았고, 그리고 둘이서 대화도 정말 많이 나눴고요. 제가 캐릭터를 연구하는데 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얘는 왜 이랬을까 이렇게 할 때도 되게 많은 이런 봐봐요, 갑자기 안 하던 거 하니까. 어려운 단어를 쓰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합법? 그래서 해결법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빈 선배님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선배 홍사빈입니다. 네. 선배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형서 씨랑 연기하는 게, 왜냐면은 연기자들끼리 연기를 하면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떻게 장면이 보여줄까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구를 할 때가 많은데
형서 씨랑 하게 되면은 되게 어떻게 직선적으로 연기하는 걸 맞아요. 제가 또 배우기도 해서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요. 또 많은 선배님들이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종수 선배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영화는 김종수 선배님이 나오는 영화로 맞아요. 부분이 될 정도로 그 선배님들이 또 너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가도 촬영이 시작했을 때는 부담을 좀 많이 내려놓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짧게 덧붙이자면 형서 씨는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하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들이 선배와 후배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 편입니다.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처음 하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형서 씨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형서 씨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정서를 노래로 표현하고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연기를 하고 그 플랫폼이 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의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표현하는 굉장히 매력 있고 멋있는 당당한 솔직한 아티스트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지? 너무 좋습니다.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제가 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맞춰야 할 것 같은데요. 아쉽네요. 마치는 의미에서 감독님과 배우분들 순서대로 그 관객분들께 인사참 자유롭게 소감들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네,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영화 봐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3번 보신 분도 계시고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개봉하면은 또 봐주시거나 혹은 옆에 분에게 또 홍보해주시고 또 많이 알려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부산에서 마지막 GV인데요. GV는 그래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셀카를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좋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나와도 될지 미리 여쭤보고 제가 기념하고 싶어서 SNS에 한번 올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실례가 안 된다면 셀카를 같이 네, 그럴까요? 좀만 어떻게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한대요. 너무 본인 위주 아닙니까? 사진 기자님께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좋다. 이 홍 선배님의 갑작스런 셀카 요청 때문에 아직 한 분이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말씀분님께서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두 분이 말씀 못 하셨습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과 한번 또 영화에 대한 의견 나누시는 시간도 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집까지 조심히 안전하게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이렇게 잘 봐주셨으면 제 정말 마음이 이렇게 좋은 질문들도 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영화를 아니 영화가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안 좋은 이 대물림들이 또 이제 전 열심히 끊어보려고 전 노력을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서 맞춰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도대체 이 둘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한 편의 영화를 보고 그 영화 속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해진다면 그 영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치 있는 영화입니다. 그 작품을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